하지만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은 결국 코트 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게임 체인저의 존재다. 배구는 흔히 흐름의 스포츠라고 불린다. 202X 시즌 V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뜨거운 시선을 받는 선수는 단연 연봉 7억의 주인공 박정아다. 그러나 페이퍼저축은행의 유니폼을 입은 그녀에게 7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왕관이 아닌 숨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경기 페이퍼저축은행은 GS 칼텍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5세트까지 가는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2대3 패배. 단순히 승점 1점을 챙겼다는 것에 위안을 삼기에는 경기 내용 속에 드러난 페이퍼저축은행의 고질적인 결함과 에이스의 부재가 너무나도 뼈아팠다. 커뮤니티에는 이 돈이면 차라리 라는 팬들의 분노 섞인 비판이 도배됐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절망하게 만들었는지 그 참혹한 경기 내용을 복기해본다. 한 세트 기적 같은 역전극, 그러나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다. 경기의 서막은 예상대로 GS 칼텍스의 우세였다. 실바와 레이나라는 강력한 쌍포를 앞세운 GS 칼텍스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페퍼의 코트를 맹폭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조차 오늘도 역시나인가라는 탄식을 내뱉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스코어는 순식간에 14대8.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외국인 선수 자비의 폭발력이었지만 방점을 찍은 것은 클러치 박정아였다.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상대의 공격 길목을 완벽히 읽어내며 통곡의 벽으로 변신했다. 특히 세트 후반부 터진 박정아의 블로킹은 팀의 사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렸고 듀스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27대25로 세트를 따냈다. 이 역전승은 페퍼저축은행이 드디어 강팀의 DNA를 장착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승리는 팀의 문제점을 가려버린 독이 든 성배에 불과했다. 2세트와 3세트 롤러코스터 행보, 그리고 드러난 기초공사의 부실함 환희는 단 한 세트만의 절망으로 바뀌었다. 2세트가 시작되자마자 GS 칼텍스는 페퍼의 가장 약한 고리인 리시버 라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목적타 서브의 리시버 라인은 힘없이 무너졌고 세터의 토스는 중구난 방으로 흩어졌다. 유서연이 지능적인 플레이에 수비진은 우왕좌왕했고 공격수들은 네트에 붙은 볼을 처리하기 급급했다. 2세트를 허무하게 내준 것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닌 팀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이번엔 GS 칼텍스의 집중력이 흔들린 틈을 타 자비가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선보였다. 3세트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났다. 그녀는 3세트가 끝날 무렵 이미 23득점을 기록하며 코트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자비의 고군분투 덕분에 페퍼는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때 이미 우려를 표했다. 자비의 체력이 바닥나면 누가 이 경기를 책임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선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4세트 에이스의 실종, 무너진 자비와 침묵하는 7억의 여왕 운명의 4세트,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전 세트에서 무리하게 공격을 책임졌던 자비의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힘을 잃었다. 연속적인 범실이 쏟아졌고 자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상대 블로커들은 이제 자비의 공격 루트를 완전히 읽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야말로 박정아가 나타나야 할 타이밍이었다. 자비가 흔들릴 때 팀을 추스르고 어려운 볼을 처리해주며 해결사 역할을 하라고 준 7억 원이다. 하지만 박정아는 조용했다. 그녀의 공격은 상대 수비에 너무나도 쉽게 걸렸고 수비에서의 집중력 또한 팬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GS 칼텍스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점수를 쌓으며 경기를 5세트까지 끌고 갔다. 승부처에서 에이스가 침묵하는 팀에
승리의 여신은 미소 짓지 않았다. 5세트 잡이 몰빵의 한계. 그리고 닥쳐온 대참사 마지막 5세트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양 팀은 1점 차 승부를 벌이며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이어갔다. 하지만 승부의 향방은 다양성에서 갈렸다. GS 칼텍스는 실바뿐만 아니라 레이나 그리고 중앙 속공까지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페퍼의 블로커들을 무력화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 자비뿐이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자비에게 무리하게 공이 전달됐고 GS 칼텍스는 아예 자비의 길목에 3명의 블로커를 세워두는 그물망 수비를 펼쳤다. 자비의 공격은 가로막히거나 코트 밖으로 나갔고 마지막 결정적인 실책과 함께 경기는 끝났다. 결과는 뻔했다. 5세트 접전 끝에 얻어낸 것은 패배라는 결과와 박정아는 어디에 있었나라는 날선 물음표뿐이었다. 전문가의 냉혹한 평가 이름값에 가려진 시스템의 부재. 경기를 지켜본 배구 해설위원들은 페퍼저축은행의 패배를 예견된 몰락이라고 평했다.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들이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이다. 페퍼는 여전히 이기는 방법을 모른다. 7억이라는 연봉은 단순히 공격 성공률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팀이 무너질 때 중심을 잡고 동료들에게 확신을 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포함된 금액인데 박정아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또한 특정 외국인 선수에게 득점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몰빵 배구는 현대 배구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선수들이 득점 지원을 해주지 못하니 외국인 선수는 과부하에 걸리고 결국 승부처에서 범실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 7억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페퍼저축은행에게 이번 패배는 단순한 1패 이상의 충격을 안겼다. 구단 창단 이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박정아를 영입하고 팀을 재편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이 박정아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점수를 못 내서가 아니다. 팀이 가장 절실한 순간 그 7억 원의 무게를 견디고 일어서는 에이스의 투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비 한 명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는 전술적 무능함 리시브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조직력의 한계 고액 연봉 선수들의 클러치 상황 회피 패배 의식에 젖어버린 팀 분위기 이 4가지 문제는 이제 페퍼저축은행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이러려고 7억 줬나라는 비아냥을 환호로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박정아 스스로가 코트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하고 팀 전체가 외국인 선수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자비의 눈물과 팬들의 분노가 교차했던 5세트 대참사. 이 기억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페퍼저축은행의 올 시즌은 돈만 쓰고 성적은 안 나오는 V리그 역사상 가장 비싼 실패 사례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그녀의 배구는 과연 7억 원의 가치가 있는가? 이제 박정아가 답할 차례다.